예, 기업 탐탐 시간인데요. 오늘은 뭐 기업을 탐방하고 기업 소개해드리기보다는 또 반기 보고서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두드러진 실적을 보여줬던 회사들 한번 살펴보고요. 얼마나 실적이 잘 나왔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허윤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업으로 SY 패널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네. 건축 외장재 패널 맞습니다. 업체잖아요. 네.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통 건축 자재 업종, 그러니까 SY 패널의 업종에서 1, 2분기, 상반기죠. 통상 이게 비수기로 꼽힙니다. 그렇죠. 대체로 큰 공사들이 이제 3월에 시작을 하는데 초반에는 이제 좀 기초 공사, 뭐 타설이라던가 이런 위주로 진행되다가 이제 하반기부터 SY 패널의 뭐 어떤 건자재나 외장재 이런 것들이 활용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SY 패널은 비수기인 상반기에도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예. 이제 화면으로 나올 텐데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207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고요. 예. 영업이익은 31억 원을 기록하면서 331%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좀 호조를 보이면서 상반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매출액 같은 경우 2009년부터 꾸준히 지금 최고치를 경신 중인데 예. 2분기 매출액 역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도 분기 사상 최대치. 네. 이게 비수기였는데 이렇게 나온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실적 성장의 배경을 키워드로 꼽아보자면 예. 다각화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 탐탐 SY 패널을 보신 투자자분들은 아시겠지만 SY 패널은 주력 사업인 샌드위치 패널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데크 플레이트부터 철강 사업, 그리고 건축용 화학 사업, 보시는 모듈러 주택 사업, 그리고 태양광 사업까지 좀 건축 자재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이 회사가 2015년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에 이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올해부터 이 투자한 것에 대한 투자 회수기가 좀 접어들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영업이익률 추이를 좀 봤더니 2015년 5.7%였던 영업이익률이 이듬해 그러니까 지난해 2.4%까지 줄었는데 그러니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좀 다소 상장 시점보다 낮아졌던 거죠. 네. 지난해는. 근데 증권가에서는 올해는 이제 3.1%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내년에는 4.5% 가량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포인트는 이제 아까 상반기가 제가 비수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하반기가 건자재 업종의 전통적인 성수기라는 점입니다. 근데 본업뿐만 아니라 이제 지붕 태양광 사업 그리고 뭐 온라인 쇼핑몰 사업 이게 예정돼 있어서 좀 기대 요인으로 꼽히고 하반기를 잘 마무리하면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한양증권은 올해 SY 패널의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한 4,857억 원, 영업이익은 3.1% 늘어난 14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Y 패널 같은 경우에 사업하는 거 보니까 사실 이거 성수기, 비수기 이렇게 나눈 것도 큰 의미 없어 보이네요. 워낙 맞습니다. 사업 다각화 속에서 매출 계속해서 최고 경신을 하고 있고 하반기 전망도 굉장히 좋은데요. 역시 하반기에도 실적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다음 기업으로 화장품 기업인 아우딘 피처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악재가 있었는데 그래도 실적이 잘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지난해 이 회사는 적자를 기록했었어요. 네. 사드나 이런 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드 공포를 좀 훌훌 털어냈다. 상반기 실적을 정리하면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2분기 매출액은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보다 150% 증가한 28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47% 증가한 4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1, 2분기 실적을 합한 상반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아우딘 퓨처스의 사업은 아시다시피 ODM 사업 그리고 자체 브랜드인 네오젠 예. 이 두 축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실적을 보면은 자체 브랜드인 네오젠 이 전반적인 상반기 실적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보다 2분기에 네오젠 자체 브랜드 매출액이 약 85% 증가한 114억 원을 기록했는데 예. 이 주목할 만한 부분은 수출이 좀 급성장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래프로 나올 텐데 보시는 것처럼 2분기 수출 매출은 이제 83억 원을 기록했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향 수출이 유통 채널 확대 그리고 뭐 좀 히트 제품 출시 등으로 본격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2,200만 원에 불과했던
면세점 매출도 이제 11억 원까지 기록하면서 크게 늘었고 이제 2분기 실적을 통해 좀 뭘 확인할 수 있었느냐? 이 자체 브랜드 네오젠이 좀 점차 인지도가 확대되면서 이 수출과 면세점 등에서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향 수출이 다시 늘어났다라는 부분은 정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기 보고서 마감과 함께 3분기와 또 하반기 준비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기업은 그러면 하반기 전망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뭐 안 좋진 않겠죠. 예. SI 패널과 마찬가지로 아우딘 퓨처스도 이제 하반기에 더 큰 실적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좀 품고 있는데 왜냐하면 바로 이 홈쇼핑 때문이거든요. 예. 이 투자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아우딘 퓨처스는 최근에 그 올해 뷰티 크리에이터 김우리 씨와 이제 네오젠 아까 자체 브랜드 그 네오젠 제품을 좀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 김우리 씨와 함께 만든 네오젠 제품이 지난달 7일에 그 CJ 홈쇼핑에서 판매가 됐는데 4,200세트가 완판되면서 당일에 매출 4억 2천여만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예. 3분기부터는 이 CJ 홈쇼핑뿐만 아니라 이제 롯데 홈쇼핑 등에서 좀 판매된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기대해 볼 만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아우딘 퓨처스 하반기 실적 전망까지 해봤고요. 바로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인크로스 동영상 광고 맞습니다. 플랫폼이기도 한데 이 기업은 유독 그러니까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 때 얘기 많이 했었고 월드컵 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효과, 수혜 받아갈 것이다. 근데 어떻게 이런 스포츠 이벤트들로 인해서 실적에도 정말 수혜가 있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증권가 컨센서스에는 살짝 못 미쳤다.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이게 뭐 핵심 원인은 일단은 그 광고 물량이 요즘에 좀 이게 이 회사가 디지털 광고 회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좀 광고 물량을 온라인이나 이런 데 푸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좀 유튜브가 많이 좀 광고 시장을 장악을 하면서 예. 좀 여기서 좀 고전을 했고 그다음에 고전하면서 좀 애드 네트워크 다윈의 성장세가 좀 주춤했고요. 그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월드컵 효과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 예. 이게 조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가 마지막 독일전에서는 좀 짜릿하게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 월드컵 시작 전부터 뭐랄까 분위기가 그랬죠. 그쵸. 그리고 워낙 네. 다른 이벤트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월드컵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좀 달아오르진 않았었던 게 가장 큰 이유고 근데 실제로 인크로스 쪽에 물어보니까 그럼 월별 매출은 좀 어땠느냐 그랬더니 월드컵 기간이었던 6월보다 오히려 4, 5월의 매출액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예. 효과가 별로 없었던 거죠. 또 인크로스뿐만 아니라 이 광고 업종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이 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광고 업종 1위 기업은 이제 나스미디어라는 회사인데 예. 이 회사는 2분기 매출액 이 회사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봤더니 각각 15.4%, 30.3% 감소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 1위인 나스미디어의 영업이익이 30%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앞에서 그 나갔던 표를 보니까 네.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8.9% 네네. 증가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선방한 실적이냐? 어느 사업에서 조금 이 실적 성장을 견인했냐? 예. 바로 미디어랩 사업에서 이 신규 광고주 유치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됐다는 점이 실적 성장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인크로스가 그 올해 초에 세운 계획 중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게임 광고주 영입 확대였는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좀 그 영업팀 게임 광고주 영입팀을 좀 강화를 하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 성과가 상반기 실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그 통신과 이제 수송업 광고주도 확보했다고 하는데 미디어랩 사업 부분 실적만 떼서 보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1%, 27%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하반기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광고 성수기인 하반기에는 이제 실적 성장세가 좀 재차 부각될 것이다라는 좀 증권가 평가가 나오고 있고 예. 여기에 그 NH 엔터테인먼트와의 좀 최대 주주로 올라섰거든요. 이 시너지 효과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아마 하반기부터는 이런 효과들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도 좀 기대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인크로스에 대한 실적 전망까지 해봤고요. 이외에도 좀 다른 기업들, 눈에 띄었던 기업들이 있었다면 한 번에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콘텐츠 기업, 그러니까 웹툰과 웹소설 기업 DNC 미디어
도 2분기에 좀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매출액 80억 원, 영업이익 17억 원으로 각각 23%, 30% 증가했는데요. 그 웹툰이 이제 실적 성장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그 DNC 미디어의 매출액에서 전자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었는데 이 중에 24%가 웹툰 사업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DNC 미디어의 웹툰 작품 수는 14편인데 올해 20편의 웹툰 라인업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대원 미디어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힘들어했던 워낙 IP가 왜요? 많아서 아, 네. 이 회사도 이제 2분기 매출액 332억 원, 영업이익 10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제 매출액은 60%, 영업이익은 7% 증가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영업이익 성장세가 생각보다 조금 덜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분기에 비해서 그 닌텐도 스위치 판매량이 좀 다소 주춤했고 예. 이 판매량 자체가 좀 증권가 컨센서스에는 못 미치면서 좀 영업이익 성장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 주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하반기에는 이제 슈퍼마리오 파티 그리고 포켓몬고 레츠고 등 새로운 닌텐도 게임 타이틀과 함께 그 조이라이드라고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예. 이 완구 유통이 시작되는 만큼 좀 실적 모멘텀은 하반기 여전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대원 미디어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 눈에 두드러지는, 눈에 띄는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 이렇게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허윤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